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성석재의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서는 개념 학습에 실려 있죠. 소설의 서술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인물 제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소개하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을 그 옆에 문제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설을 만약에 개념학습이라는 어떤 그 파트에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서 개념과 연결해서 본다면 시점은 뭔지, 어떤 구성상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구성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거기 이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특정한 소재가 갖고 있는 또는 노래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주목해서 보면서 또한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도 항상 소설에서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유념해서 보면서 또 성석재 같은 경우는 이 소설가 자체 굉장히 재치 있게 우리 전통 소설이 갖고 있는 해양미라든지 골개미라든지 또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의 형식을 좀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성의 차용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적인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소설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EBS 교재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1990년대 후반의 농촌 마을이면 1997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민주화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일까요, 여러분? 농촌 공동체는 얼마나 회복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현대소설 쌤이 이렇게 강을 찍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왔는데 모래톱 이야기 같은 농촌소설 보면 1960년대가 배경이었는데 굉장히 암울하고 불행한 그렇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었는데 좀 나아졌나 모르겠네요. 네, 한번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본문 상세 정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자,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농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억 문장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살이래 45세인데 황영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마을에서 젊은이에요. 젊은이 45살인데 45세인데 젊은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 알려주는, 여러분 여기 6번에 선생님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농촌 공동체의 현실보다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변소에서 똥을 푸고 있었어. 자꾸 이렇게 퍼서 없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분뇨를 변소를 청소해 줘야 된단 말이야. 분간요를 퍼서. 그런데 그렇게 풀 때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랬으니까 황만근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문제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황만근이 어때? 그 마을에서 부재, 존재하지 않아. 사라진 거. 야,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황만근의 주인공의 실종으로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황만근이 실종된 것을 황영석이 뭘 통해 알았다? 마을회관 변소에서 똥과 오줌을 퍼내면서 알았다. 그 얘기야. 뭐라 그러는지도 들어보실까요? 만그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만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100만 원을 받고도 자기가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누가 있었으면? 만근이가 있었으면.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해. 여러 명이 싸서 냄새가 더 독하다. 이게 곡속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냄새가 너무
독하다 보니까 이걸 퍼서 이걸 익혀서 인분으로 거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약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냄새가 너무 독하다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마을의 젊은이는 자기니까 자기가 이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있었으면 자기가 일을 안 했을 텐데 황만근이 있었으면 자기가 일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이건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개입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황만근이 있었으면 정말 이 황영석은 막 투덜투덜하고 있는 이 일을 아무 말 없이 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황만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황만근이 네 여기 나오는 거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고 그 굳은 일을 남 대신 해주는 굉장히 희생적인 인물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황영석의 대사를 통해 그리고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건 소설의 시점이 뭐구나 3인칭 전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누가? 황만근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주체는 황만근이죠. 그러면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이렇게 똥을 푸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굳은 일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를 끊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십니다.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누구도 망근이의 부재를 이제 알았다. 여러분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씨 노인은 어떻게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는지 대사를 볼까요? 황만근이 있었으면 저 걸음, 이 걸음을 잘 발효시켜서 밭으로 가져가면 밭에는 너무너무 좋은 양분이 돼서 밭에 사는 아이들이, 밭에 사는 야채들이 무럭무럭 자랄 거란 말이야.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망근이가 있었을 때는 여씨 노인한테 황만근이 분뇨를 이렇게 퍼가지고 여씨 노인한테 이렇게 갖다 줬었는데 이제 황영석이 풀 때는 이 분뇨를 안 갖다 줄 거라는 얘기지. 그죠? 계속 봅시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발효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발효시킨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공평했어. 황영석처럼 자기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황영석이랑 황만근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설명 방식 뭐가 일어나고 있다?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황영석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야. 이기적이네. 그런데 황만근은 어떻게 해?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있어. 공평한 사람이야.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챙기지 않아.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니은 문장도 나왔습니다. 네, 7번 문제 선생님 정리해 놨고요.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 과부들인 거지. 이 과부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뭘 알 수 있구나.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챙기고 돌봐주는 인물이 황만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습니다. 자, 황만근의 부재를 안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중이구나. 황영석 1번, 여신노인 2번, 아이들 3번 됐죠?
공평무사한 것이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여러분 사사로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막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게 황만근이었다. 라는 얘기야.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어. 그럼 여러분 봐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다. 뭐 이런 걸 보면 황만근이 조금 모자라는 인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물으러 가면 시비는 뭐야? 옳고 그름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일이 생겨나. 그럼 황만근한테 물으러 갔던 거야, 아이들이. 그러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치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아, 이 공평무사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정말 공평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아이들도 황만근의 설명을 듣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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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싸우는 게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지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갔어? 황만근을 찾아갔어. 그런데 찾아갈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핵심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마을 사람들이. 언제? 마을에 굳은 일이나 싸움이 있을 때 혹은 돌봄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핵심 사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문제적 상황 나왔고요. 3번을 별표를 3개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냐면 황영석, 황만근, 여신노인, 아이들 이렇게 3개의 짤막한 스토리가 소개가 됐어요. 이렇게 짤막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짤막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일화라고도 하고요. 사파라고도 하고요. 에피소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화를 나열한 거야. 이렇게 일화를 나열하는 걸 사파식 구성이다 또는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요걸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각각의 단락이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대등한 나열이 있는 거죠. 일화들이. 대등하게 나열되고 있단 말이야. 우린 이걸 무슨 구성이라 그런다? 병렬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개념이 3개가 나왔어? 사파식 구성이다,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병렬식 구성이다. 병렬식 구성이라는 건 뭐다? 단락과 단락이 일화와 일화가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종속적으로 한 단락이 다른 단락에 속하거나 그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단락과 단락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이해되셨죠? 다시 에피소드식, 사파식, 일화식, 병렬식 구성이라는 것. 그게 요 단락의 특징이다. 구성 방식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연결해서 여러분 개념으로 기억하고 가십니다. 또 별표 3개 하십니다. 이런 구성 방식이 나타날 때 이 소설의 초점은 무엇에 있게 되냐면요. 요 일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 확인하셨잖아. 뭘 계속 부각하고 있었어. 황만근이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가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었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 5번이죠.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미리 챙겨주는 사람이야. 객관적인 분별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야. 또 우직하고 긍정적인 인물이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부각시켜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화식 구성, 사파식 구성은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끔 해준다?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끔 해주는 구성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소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화가 나열될 때는 소설에서는 모두 다 성격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 4, 5번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러분, 선생님이 형광펜을 갑자기 막 써보고 싶어져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요거는 별표를 5개 하시고요. 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면서 다른 소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것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뭐 황망근이가 있었으면 군말 없이 있을 일이었다. 이것도 사실은 편집자적 논평 맞죠? 그죠? 선생님 여기 빼놨네. 요거 편집자적 논평이고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을 써놨구나. 네,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쓰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니다. 또는 물어보나마나 명약관화. 명약관화라는 한자성어도 여러분 좀 알고 가시죠? 불보듯 뻔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였다. 망의도 알기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또 하나의 일화다. 그죠? 그러면 요 일화를 통해서 황망근의 어떤 모습이 부각이 되냐면 황망근은 좀 어리석고 좀 무지한 인물인 거야. 어리숙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일을 모르면 망근이도 알기다. 어찌 네가 모르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망근이에게 빗대어서 너 어쩌면 그렇게 어리숙하니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망근의 어리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됩니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가 있어요.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가가 소개가 됩니다. 황망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다는 황망근의 부재를 다시 느꼈습니다. 황망근의 부재를 느꼈어. 어떨 때? 황망근가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됐죠? 황망근가, 황망근의 노래, 아니 황망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연결. 여기는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다. 단락이 그죠?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 그래서 황망근가를 부를 때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황망근가는 이렇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먼저 황!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한번 끌고 한 박자를 쉰 뒤에 망근! 어떻게 불러야 될까? 황, 뚜루뚜루뚜, 망근!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 다음에 이어서 백분. 백분은 황망근이 넘어진 횟수 또는 황망근이 알고 있는 숫자의 숫자. 100까지밖에 못 세거든요. 황망근은 100분. 찌번, 황망근의 혀 짧은 소리. 열근, 황망근의 아들과 관련된 말이래요. 팔푼, 황망근이 8달 만에 태어난 걸 가지고 팔푼이라고 얘기하고, 두 마리, 황망근이 가족을 소개하니라.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두 마리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세듯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일화랑 관련돼 있어. 이렇게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황망근을 반편으로 보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자,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1번 또 마을 사람들의 황망근에 대한 정서,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황망근가다라는 황망근가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황망근가가 하는 기능 이런 것들 되게 또 중요해지겠죠. 됐죠? 자, 9번, 10번 여러분 보고 가시면 되고요. 11번이 그래서 별표가 됩니다. 황망근가의 서사적 기능은 황망근과 관련된 과거 사건을 알려주는 매개차 여러분. 10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바리까지 모두 다 황망근과 관련된 마을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부각이 돼요? 재밌는 거지. 황망근이 일으켰던 마을 사람들과 관련되었던 일화들이 너무너무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해양미가 부각이 되고 또 인물 형상화 방식,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라는 뜻이잖아.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학적인 황망근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바보야 바보. 쟤는 바보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보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황망근에게 애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황망근과 관련된 일화는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지. 야 어제 망근이랑 관련된 재밌는 일 없었나? 물어보는 거지.
막 재밌게 웃으면서 듣는 거지. 그러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이고 재밌다. 그러면서 가사를 또 붙이는 거죠. 노래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래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황만근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인물이 얼마나 핵심 인물인지가 노래를 통해 부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포적으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딱히 드러내놓고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서 내포적으로 우리가 이 인물이 굉장히 바보 했을 때 오염되지 않은 순수성 또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황만근가를 통해서 은연중의 독자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황은 성을 말한다. 자, 인물의 이름 소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황만근 이름 소개입니다. 황만근은 황은 성이다. 신대 1, 2 마을 이름이죠. 마을 이름. 황씨들이 50여호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을 우리가 집성촌이라 그러고 우리 농촌 공동체는 원래 집성촌이었었죠. 뭐 양씨 집안이 모여 산다든지 뭐 유씨 집안이 모여 산다든지 이렇게 성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다 친척지간이지. 그러니까 그 정말 친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집성촌이었습니다. 여기도 황씨 집안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야.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타성바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씨는 2년 전에 귀농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이고 이질적인 인물이었겠죠. 여러분 작품 전체를 보면 이 민씨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수능 특강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어쨌거나 이런 민씨 같은 그런 타성은 황씨 집안의 대리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의 가구에서 두 집밖에 되지 않았어. 그 정도로 황씨들이 똘똘 뭉쳐 사는 그런 마을이죠. 신대의 세터. 신대를 풀어보면 우리말로 풀어보면 세터가 되는 거죠.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입니다. 황만근의 부친은 아버지는 전쟁 중에 죽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황만근을 낳았어. 그러니까 유복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그걸 유복자라고 얘기하잖아. 황만근은 그런 유복자예요. 그런 까닭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주어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산, 그 마을에 만근산이란 산이 있는 거지. 그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황만근의 만근은 어디서 따왔구나? 만근산에서 따왔구나. 이름의 유래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만근산이 어떤 산인지를 소개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신대 1, 2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들러있는 청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근산은 물을 가두어서 마을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영양성분을 넣어주지 않으면 않았을 때 한 3주 정도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은요, 여러분. 물은 한 3일 정도를 마시지 못하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그러다 결국은 죽는데요. 그렇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산이 어디다? 네, 만근산이다 라는 얘기죠. 만근산에 청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살게 한 곳. 그곳이 바로 신대리. 세터입니다. 세터 마을인 거죠.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란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자, 누가 말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또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왔구나 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근산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다. 황망근은 이란 이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망근산과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망근산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유사한 거 누가 되는 거야? 황망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황망근 또한 어떤 인물이구나? 마을 사람들을 품는 인물이고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근원적인 존재고 전통성을 가진 존재고 또 마을 사람들의 정말 애정을 받는 그런 굉장히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또다시 이름의 유래를 통해 암시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인물을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됐죠? 백부는 무엇을 이름인가? 자, 여러분 요거 황망근가의 가사 중에 하나죠. 황망근가 이 일부분인데 백분하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 알려주는 정보 이 단락이 황망근가의 가사 구절 중에 백분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첫 단락에서 알려줬어. 황망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말한다. 그랬어. 여러분 해양미 부각되는 거 벌써 보이시죠? 황망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 맞다나 평형 감각을 간장하는 손해가 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뭐야 뭔지 황학수는 막 잘난 척하고 막 쟤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쟤는 아직 손해가 발달을 못해가지고 잘 넘어져. 뭐 그런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 넘어졌어. 사람들은 동네에서 뚝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면 황망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대요.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황망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보라고 했대요.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라는 증거였겠다. 이건 누가 말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또 개입해서 말해주는 거지. 편집자 정론평 또 나왔습니다. 찾으시고요. 저녁 때 어린 황망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며 황망근은 손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꽂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 까마며 응을 써서 몇 번 넘어졌는지 열심히 세는 거지. 그랬는데 어릴 적에는 그거조차도 세지 못했어. 그런데 황망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 100번. 100은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그럼 여러분 이 100분이라는 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이면서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또 황망근이 지능이 떨어지는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일화를 통해서 다시 일화가 소개가 된 거죠.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노래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단락이 나온 겁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찌번 는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진 별명입니다. 어느 날 10서너 살 난 13살 또는 14살 정도 된 더벅머리 황망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13살이나 14살이면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국지 찝어넣지만 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국지 찝어넣지만 줘요. 국수장수가 무슨 말이 이거 뭐라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 황망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국지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하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가닥을 가리켰어. 그래서 국수 그리고는 찝언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어. 어린 시절 황망근이 혀가 짧은 소리를 냈던 거지. 그래서 그 혀 짧은 소리로 국수가게 주인이 애가 10원어치를 달라는 거구나 알아듣고 나서 또 어떻게 했겠어. 국수가게 주인이 아유 나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또 얘기했겠지.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깔깔깔깔 또 웃으면서 어떻게 했구나. 네 노래 가사를 찌어붙였구나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가사 구절도 설명해 준 거야. 찌번 요렇게 혀 짧은 소리 했고 이게 더 바보스럽게 황망근을 만들었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만 소개가 됐는데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이 황망근가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는 열끈은 뭐고 팔푸는 뭐고 두바리는 뭐고 이런 거를 다 이 작가가 소개해 주는데 굉장히 재밌고 우습게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황망근이 마을에 정말 웃음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이제 과거의 황만근과 관련된 일화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첫 단락 잠깐만. 네, 여기 첫 단락 같은 경우 요게 현재거든요. 요게 현재야. 현재 문제 상황은 뭐야? 황만근이 실종이 된 거죠. 그랬던 마을의 황만근이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랬던 그 황만근, 이런 이 만근산으로부터 이름을 이어받았던 이 황만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황만근과 관련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그런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사라졌고, 이 인물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거. 그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소설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중심 내용이 뭐냐? 인물의 행적, 황만근이 어떻게 말했고 황만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무리로 묘비명이 마무리로 끝나요. 묘비명은 아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타지에서 온 2년 전에 귀농한 민씨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민씨의 황만근에 대한 평가. 마을 사람들은 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평가. 황만근을 마을 사람들은 바보로 알아. 그리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황만근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민씨라는 외지에서 온 인물이 보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황만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황만근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얼마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는지를 알겠는 거죠. 알겠는 거지. 그래서 그 민씨가 이 황만근이 사실은 죽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우직했기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우직했고 순수했기 때문에 죽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굉장히 이기적인 속성, 우리 처음 그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이 없어지고 삭막해지고, 마을 공동체는 90년대의 농촌 공동체는 삭막해지고 빚을 막 잔뜩 지고서도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나만 살려고 하고, 이렇게 공동체는 변질되어 가고 전락해 갈 때 황만근이라는 그 바보 같은 인물이 얼마나 이 마을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었고, 얼마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으로 이 마을을 지지하는 뿌리 같은 존재였는지를 민씨가 묘비명의 평가를 남기면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전해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이라는 거, 이때의 전이라는 건 여러분 인물의 행적을 다루는 위인전을 말해요. 근데 이 위인전이 갖고 있는 게, 원래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위인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아시죠?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고 가계 소개 처음에 있고, 가계 소개하고 인물의 행적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관의 평가를 곁들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형식을 그대로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거를 전체 소설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여기 부분은 인물의 행적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번 여러분, 수특의 본문에선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 위에 중요한 부분, 황만근이 실종을 했고 죽음을 대하는 황만근을 바라보는 그 부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했어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이해타산적 여러분 무슨 뜻이야? 이익과 손해를 철저히 계산하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철저히 계산해서 행동한다라는 얘기야.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황만근의 실종에 큰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는 마을 사람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사람들과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황만근, 바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런 황만근의 삶을 대비함으로써 이 농촌, 이 신대인리에 사는 마을 사람들로 대변되는 현대인들의 메말라가는 인정,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미의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비판할 땐 골개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시죠? 웃음에 뭐가 결합이 되는 걸 골개미라고 하는 거야? 조롱. 비판이 결합되는 걸 우리가 골개미라고 하잖아. 또는 무슨 미? 풍자미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게 부각되는 소설이 이 소설이었다.
네,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작가가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갈래는 그래서 농촌 소설이 되고요. 성격, 농촌을 다루고 있으니까 향토적이라고, 토속적이라고, 유의어, 토속적이라는 것도 아시죠?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라는 거 다 알고 가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자꾸 개입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확인하셨죠? 3인칭 전지작가 시점입니다. 주제,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군의 생애와 그 행적, 그것과 대비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90년대입니다. 90년대 농촌 부채로 얼룩졌어. 빚으로 얼룩졌는데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황만근이 바본데? 정말 바볼까? 바보인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농촌이 막 국가에서 막 빚을 막 저리로 주니까 막 너도 나도 없이 그 빚을 지고 뭐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함께 쓰던 기계들도 그냥 막 집집마다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 철만 쓰면 되는 기계를 너도나도 가지는 거야. 그냥 이거를 둘에 품앗이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는 이기적이 되면서 빚더미로 올라앉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비판하는 이야기를 민 씨한테 했어. 황만근이. 그래서 그 현실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마을의 황만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만근의 그 대사를 통해서 농촌의 부채 문제가 막 부각이 돼. 예. 그런 현실과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됐죠? 집성촌의 외지인인 민씨는 황만근을 관찰하는 동시에 황만근이 얼마나 플러스 인물인지를 부각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물의 행적을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해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묘비명, 누가 나중에 묘비명을 지어준다고요? 민씨가. 황만근이 죽은 게 이제 시신이 돌아오거든요. 뼈가루가. 그리고 나서 묘비명을 통해 인물의 죽음을 기리고 인물의 행적과 삶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줄거리 모두 다 읽어 가시고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자, 바보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역으로 아주 인정이 메말라가고 부채를 안으면서도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어떤 행태를 비유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또 인정이 사라진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소설 한 편. 네, 여러분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시점이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